강남역 공포방 탈출, 지하 3층의 목격자들. 강남역에서 가장 무섭다는 공포방 탈출을 하던 중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분명 우리 셋뿐인데 친구 등 뒤에 검은 형체가 바짝 붙어 있더군요.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그 방엔 그런 연출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탈출한 것은 정말 게임이었을까요? 제일 막, 불빛 뒤의 어둠.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잡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 강남역일 것입니다. 2026년의 초여름 밤에도 강남역 거리는 네온사인 불빛과 수많은 사람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인 민우, 준서, 혜진은 오랜만에 모임에서 색다른 자극을 원했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인 강남역 공포방 탈출을 체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 유명 카페에 심야 시간대 마지막 타임을 운 좋게 잡은 세 사람은 흥분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테마의 이름은 바로 지하 3층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안내를 따라 들어간 건물은 외관과 달리 기묘할 정도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지하 공간은 마치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듯한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친절하지만 어딘가 굳은 표정의 직원이 다가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약서에는 심약자나 임산부는 출입할 수 없으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상투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서명을 마친 뒤 안대를 착용하고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컥하는 무거운 쇠문 소리와 함께 방치된 지 수십 년은 된 듯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마침내 안대를 벗어도 좋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뜬 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은 가구들과 핏자국이 가득한 벽면, 그리고 붉은 빛의 비상등이 깜빡이는 가상의 폐정신병원 내부였습니다. 완벽한 인테리어와 연출에 감탄하며 민우가 첫 번째 단서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방 안의 스피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정체 모를 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막, 설계된 공포와 흔들리는 이성. 게임이 시작된 지 15분이 지났을 때 세 사람은 이 방 탈출이 평범한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입김이 나올 정도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와 비명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혜진은 벽에 걸린 액자 뒤에서 피 묻은 열쇠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열쇠를 받아 다음 방으로 향하는 철문을 열자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좁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낡은 휠체어가 홀로 놓여 있었는데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휠체어의 위치가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이것이 모두 센서와 모터를 이용한 정교한 기계적 연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피투성이의 마네킹이 떨어졌을 때 세 사람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준서는 공포심을 떨쳐내기 위해 서둘러 벽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는 과거 이 병원에서 사라진 환자들의 명부와 관련이 있었고 문제를 풀 때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세 번째 방인 수술실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사람의 형태를 한 거대한 실루엣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천 속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민우가 용기를 내어 천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을 때 갑자기 수술대 밑에서 거친 손이 튀어나와 민우의 발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전문 배우의 깜짝 놀라게 하는 연출인 줄 알면서도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생생한 공포에 민우는 꼴사납게 바닥으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혜진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3막, 숨겨진 시선. 어느덧 제한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마지막 방에 도달한 세 사람은 거대한 거울이 배치된 취조실 형태의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모니터가 있었는데 그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CCTV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거울을 더듬었고 민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마지막 암호를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유심히 보던 민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들 세 사람 외에
혜진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검은 형체가 하나 더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는 준서와 혜진에게 장난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모니터 화면 속에서만 그 기괴한 형체가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준서 역시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온몸의 털이 일제히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방탈출 카페 측에서 준비한 AR이나 정교한 모니터 합성 연출일 것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화면 속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니터 너머의 민우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것이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화면 속 존재의 눈은 흰자위가 없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이 일시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격자를 남겨두지 말아라는 기괴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은 극도의 공포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준서와 민우는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벽에 설치된 비상탈출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했습니다. 비상등이 다시 켜졌을 때 거울에는 붉은색 액체로 무언가 거칠게 쓰인 글씨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출된 텍스트가 아니라 방금 막 적힌 듯 바닥으로 뚝뚝 흘러내리는 생생한 핏자국이었습니다. 제3막 밀실의 비상구. 탈출을 향한 절박함이 극에 달했을 때 거울 뒤쪽의 비밀벽이 스르륵 열리며 마지막 탈출로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통로는 긴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들의 등 뒤로 무언가 기어오는 듯한 츠츠츠하는 기분 나쁜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준서는 공포로 다리가 풀린 혜진을 둘러엎다시피 했고 민우가 맨 뒤에서 가로막힌 최종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밀치자 마침내 강남역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철문이 열리며 밝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상으로 탈출한 세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멀리서 카페 직원이 뛰어와 예상보다 너무 빨리 탈출하셨다며 랭킹보드에 이름을 올리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방의 모니터 연출과 거울의 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마지막 방에는 모니터 합성 연출이나 배우가 들어가는 속임수가 전혀 없으며 거울의 글씨 역시 특수 조명으로만 나타나는 안전한 인테리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의 진실한 눈빛을 본 세 사람은 순간 말문이 막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 방에서 목격한 것은 방탈출 카페가 설계한 게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가득한 강남역 대로변으로 도망쳤습니다. 주위의 소음과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니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민우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감촉을 느꼈습니다. 꺼내어 본 것은 마지막 방에서 탈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었던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는 거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미 너희를 목격했다. 세 사람은 강남역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서 있었음에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를 느끼며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겪은 일은 과연 정교한 연출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하 3층에 갇혀있던 그것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방탈출을 하다가 거울이나 모니터에서 의문의 형체를 보신다면 게임을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소름 돋는 공포 방탈출 후기나 기괴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시원해지셨나요?